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최종 종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져 보입니다. 서로 공격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잠깐 앞 시간 통해서 들은 얘기에서 여쭤볼게요. 미국이 이란을 너무 모르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언급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따지면은 이란은 2,500살이고 미국은 250살이에요. 10배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제가 이 전쟁 발발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선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었어요. 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나옵니다. 예. 그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 어디에 때려야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을 굴복시킬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보력을 감안을 하면 예. 온갖 정보가 다 올라갔을 그랬겠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이 최종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러면 이 최종 결심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걸 끝입니다. 네, 그런 결과가 오늘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고 언론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손자의 아까 그 손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당초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MOU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내용만 보면요. 미국이 무조건 항복 문서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란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내정 불간섭하고 해상 봉쇄 해제하고 또 며칠 얼마 기한 내로 이란이 지금 배치됐던 미군 다 철수하고 이란에 3천억 달러 재건 자금 지원하고 이란 제재 종료하고 동결 자산 해제하고 농축 우라늄 현지에서 이란에서 희석하고 자, 이거 전부 이란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미국이 얻어낸 것은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 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 열려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원래 열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도 원래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에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쟁 전보다 나아진 게 뭐냐?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란의 요구는 관철이 되고 미국의 목표는 실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도대체 전쟁 왜 했냐? 긁어부스럼이죠. 지금 원래 무료였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지금 60일 후에는 이제 분명히 이게 부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은 실패다, 패배다, 비싼 대가를 치렀고 이란만 좋아졌다 이런 평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다. 물론 이 빌 커시디 상원 의원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안 맞는 공화당이지만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만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방금 파괴한 위협을 재건하도록 돈을 대는 거대한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수 농객들도 재앙이니 미국의 항복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만의 뭔가 이제 뭐 꿍꿍이라든지 노림수라든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내용만 보면 이 트럼프 바보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이게 뭐 별거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말과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별거 아니면 왜 그렇게 협상하느라고 이 애를 쓰고 난리를 쳤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전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빼오려고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왜 그렇게 빼오려고 했겠어요? 네. 가치도 없는데. 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가질 수도 있지. 다른 나라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이건 뭐 바본지 아니면은 치매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바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무슨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인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 너 내가 좋은 성과를 가져오니까 질투하는 거지. 오. 너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해요. 이게 시간 벌기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을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기한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휴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유가가 오르고 뭐 물가 오르고 가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대로 가면은 중간선거 필패다. 그렇죠. 자, 중간선거에 지면 레임덕 정도면 다행입니다. 잘못하면 탄핵될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 2달 버입니다. 자, 그러면 6월 19일부터 생각하면 8월 뭐 한 20일, 19일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중간선거 한 11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유가가 내려가잖아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다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0일 내에 과연 가능할까 협상이? 네. 저는 60일 내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장하면 바로 이제 중간선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킬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뭔가 자꾸 이제 뭘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양보들 네.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뭔가 거칠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수룩한 전략인 것 같지만 네. 그걸 이제 좀 진짜 전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남아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 보는데요. 예. 일단 이란 정권이 문제죠. 가장 이 협상이랑 상대가 있는 거니까. 네. 이란 정권은 지금 뭐 벌써부터 승전 서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겼어.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들 정권이 사실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는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때려줌으로써 오히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보장받았죠. 주권, 영토, 내정 불간섭 이거 다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그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이란 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확실하게 얻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얻은 맞습니다.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나쁜 놈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이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또 반발이 있어요. 자, 그 걸프 사우디나 뭐 UAE 뭐 이런 나라들이 괜히 이란한테 두드러게 맞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카타르. 3천억 네. 달러 재건 기금 니들이 내. 자기들이 내게 돼 있어요. 미국 안 냅니다. 물론 한국, 일본도 거기 돈 내는 쪽에 지금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은 지금 자 이거 미국 믿고 있다가 괜히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도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변수고요. 예.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자신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란 핵 합의 협상 기간이 20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60일 만에 한다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막 레바논 공습하고 이래서 또 지금 맞습니다. 실제 협상 60일도 짧은데 지금 벌써 2, 3일씩 막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뭐가 틀어져서 또 시간 가고 이러다 보면 6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 모두 그러나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는 양쪽 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냥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60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질질 끄는 것이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 정권 양쪽 모두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나쁘지 거죠. 않네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지리하게 그냥 지리멸렬하게 질질 네. 끌어가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